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도로 개설 공사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문제가 하나둘 발생하더니 걷잡을 수 없게 된 건데 현재로선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 언양 반송과 삼동 상작을 잇는 도로 공사 현장. 바쁘게 돌아가야 할 현장이 의외로 조용합니다. 중장비 한 대만이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착공한 이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준공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45%에 불과합니다. 380억 원이나 투입되는 이 도로 공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지난 2년간 설계 변경만 수십여 차례. 얼마 전엔 터널 입구 옹벽에 균열이 가고 사면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설계 변경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추가로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구간이 길다 보니까 토지 자체를 정확하게 설계상에서는 파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공법을 바꿔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 부지가 추가 매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로선 공사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기간 연장은 시공사 자료 제출 시에 검토 가능해서 현 시점에는 확정하기 어렵다. 부분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잔여 공정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적으로는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멈췄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공사 끝나면 다 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일각에선 부실 공사 의혹까지 나옵니다. 현장에서 문제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해당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공정상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당 간사를 차례로 면담한 뒤 기재부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등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국비 증액 사업은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과 영남권 국제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장 디플렉스가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석주 의원은 준공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미분양률이 32%에 달하고 162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며 운영을 포기하고 일반 상가나 민간 개발로 전환할 것을 울산도시공사에 촉구했습니다. 백현조 의원도 미분양 점포와 일조권 문제, 사무실 진입로 문제 등으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창업을 육성하거나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길 시의원이 울산교육정책연구소로부터 받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지역 중학생들의 학력 등급이 A등급은 유지된 반면 중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인 2등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됐고 등교 수업 이후에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친환경 유리섬유 복합 소재 생산 공장이 건립됐습니다. 주식회사 KCMT는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산단에서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은 43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5,500여 제곱미터로 건립됐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리섬유 복합 보강근은 철보다 가볍지만 강도가 높고 변형이 없어 건축 분야에서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CMT는 부산에 있는 본사와 공장을 모두 울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정부가 유초, 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울산의 경우 해마다 800억 원의 예산이 감소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감 특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범국민 운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 위원들이 10여 년 전 비교육적이라며 폐기된 일제고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고 교육청이 진행 중인 민주시민교육과 포괄적 성교육 등을 불온한 교육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 공동체와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스스로 편향돼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 개인택시지회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택시기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택시지회는 울산 지역 택시의 인상 기본요금은 2km에 4,000원인데 이는 최근 1.6km에 4,800원인 서울시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울산시가 물가 인상을 반영해 택시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택시 요금 결정 과정에서 택시 노동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며 울산시가 택시 요금 산정 안건을 부결 처리하고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폐기로에 놓인 덕화시장을 이전하고 봉계시장의 전통시장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울주군 의회의 울주군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걸 울주군 의원은 도시계획 도로부지 위에 있는 덕화시장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며 시장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5일장이 열리지 않는 등 사실상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봉계시장에 대해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통시장 지정 취소를 건의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와 구군체육회가 오늘 후보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장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특히 울산시 체육회장과 사무처장 간 계속됐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체육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치러질 선거에 현 체육회장들이 모두 재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새로운 얼굴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심은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5대 울산광역시 체육회장 선거는 김석기 현 체육회장과 김철욱 울산시 문화체육정책특보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석기 회장은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치러진 선거를 통해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철욱 특보는 20년 동안 울산시 생활체육회장을 역임했고 시체육회 부회장 2회, 시의회 의장직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 특보 역시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울산시 체육회의 정상화입니다. 회장과 사무처장 간 갈등으로 상처가 난 조직의 쇄신과 정상화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구군체육회장 선거는 기존의 회장들이 모두 재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북구와 동구, 울주군은 2파전이 예상되고 남구와 중구는 현 회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됩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16일과 18일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인 매수 등의 금지 행위와 선거 절차 등을 안내하며 이후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12월 4일과 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시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15일에 구군체육회장 선거는
같은 달 22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 설명회를 시작으로 울산시 체육회와 구군체육회장 선거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래 울산에선 경찰 사이카가 수험생을 이송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울산경찰청은 법 위반 소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고려해 경찰 사이카로 수험생을 이송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사이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 인원이 1명으로 수험생을 태울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순찰차로는 수험생 이송을 계속 지원하며 수능을 오전 6시부터 울산 지역 27개 시험장과 주변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등 200여 명과 순찰차 등 49대를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장생포동이 울산 남구의 제2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돼 어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 2019년 3호동을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한 데 이어 어제 장생포동을 제2호 마을로 지정하고 서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 치매 극복 선도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열고 축하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통한 치매 친화적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화 일반산업단지 반대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도화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위원회는 산단 추진 시 주변 녹지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행사가 지주들에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토지 대금을 책정해 두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 승인이 결정될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전세 사기범 검거 인원수는 지난 2020년 1명에서 지난해 7명, 올해 139명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재점 의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지역 한 일간지 소속 언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었던 B씨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대학 강사 경력을 대학 교수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실시한 환경관련법 위반 민관 합동 점검에서 3개 사업장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환경 단속 공무원 7명과 환경 모니터 요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환경관리법 위반 사업장 3곳이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남구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 지역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73.7%가 여가와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보였습니다. 또 82.8%는 울산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